는 이제 학급 개설로 가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보시면 이 온라인 수업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요렇게 갖다 대셔도 되고 또는 가로줄 3개를 요렇게 누르셔요. 그리고 나서 나의 학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요렇게 가시면 된다.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면에서 무조건 메뉴 찾으실 때는 가로줄 무늬를 찾으시든가 아니면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줄 무늬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학급을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메뉴바가 떠요. 이번에 이학습터가 개선돼서 가장 좋은 점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왼쪽을 보시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바로 클릭하셔서 다양한 것들을 바로바로 가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학급 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학급 개설은 여기 나이 학급 가면 운영 학급이 있고요. 이제 작년에 사용하셨던 학급들은 이제 2월 28일 이후 3월 1일부터는 종료 학급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신규 학급을 개설해 볼 거니까 요거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 3번째 탭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학급 개설 신청을 클릭하시면 돼요. 학급 개설 신청 클릭할게요. 여기 창까지 오셨으면 숫자 6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숫자 6을 적어주시면 그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학급명을 쓸게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들 뭐 테스트 계정이면 테스트 계정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 학급을 만드실 거면 만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조금 이따 학급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픽스가 아니라요.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찮으시니까 지금 저랑 하실 때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만들라고요. 전 21학년도. 요거 앞에 숫자를 꼭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가끔 그 해당 학년에서 테스트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 테스트 학급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학급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왜냐면 해당 학년에 나의 학급 찾기를 들어왔었을 때 만약에 상원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들어와서 나의 학급을 찾으면 상원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들이 6학년으로 체킹을 한 모든 학급이 다 찾아져요. 그러면 애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 학급으로 수강 신청할 것들은 조금 학년으로 통일을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름을 명시해서 안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혼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2021학년도 상원초 하고 6-1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학급 소개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만들기가 안 돼서요. 저는 귀찮으니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네, 가끔 학급 소개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급훈?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어주시고 아이들한테 뭐 환영의 멘트를 조금 적어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입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운영학기는 저희가 2021학년도잖아요. 요거 체킹하시면 그거밖에 안 뜨실 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수강 신청 기간을 막아두셔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중간중간 전입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놔두시고요. 뭘 만지시면 되냐면 수강 승인 방법을 자동 승인 말고 수동 승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구마구 이상한 학급에 그러니까 자기가 속하지 않은 학급에 수강 신청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그 학급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볼 수 있게 열람 권한을 주려면 선생님이 수강 신청을 수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동 승인으로 하면 애들이 수강을 누르면 바로 그 학급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간혹스러운 경우는 선생님들 학급을 잘못 만드셔가지고 자동 승인으로 만드셨을 때 애들한테 미리 학습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수동 승인 잊지 마시고 수동 승인으로 좀 받아주세요. 체킹을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대상학교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드린 여기 연수물 이건 다 이학습터 매뉴얼입니다. 이학습터 매뉴얼이고요. 매뉴얼에서 제가 있는 부분 조금 발췌를 해온 거예요. 이학습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소속 학교명을 항상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들었어. 근데 나는 개인정보에서 우리 학교를 수정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밑에를 봤더니 어라? 그전 학교네? 그러면 개인정보 수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이 대상학교 소속 학교명에 있는 그 학교로 검색이 되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학급으로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희 학교를 학년별로 다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학교로 가신 분들이 학급 개설을 하셔가지고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학기 초에 난리가 날 수가 있겠죠. 학급이 수강 신청이 보이지 않는다고 친한 사람만 알려줄 거예요.
친한 사람만 알려줘야지.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이거 유튜브 올릴 거니까 이런 망언을 좀 하면 안 되겠죠, 또? 농담입니다. 네. 여기 오시면, 요거 체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내 학교만 하시면 제가 소속된 학교에서만 이게 검색이 돼요. 또는 뭐 특정 학교를 하셔가지고 특정 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속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걸쳐서 뭔가 동아리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영재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경우에는 특정 학급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요. 그 학교들을 검색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뭐 학교 급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소속된 애들은 다 치면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학교에 있는 저희 학급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내 학교를 클릭해서 중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선택을 된 상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소속 학교면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상 학교 학년이에요. 자, 요거를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6학년이잖아요? 그럼 6학년만 체킹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애들도 정보 수정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학년 수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2020학년도에 4학년인 애들은 애들이 개인정보 수정을 해가지고 5학년으로 정보 수정을 하지 않으면요. 5학년 학급이 검색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혼란스럽지 않게끔 수강 신청을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생각이 드시면 한 학년만 체킹을 하셔도 돼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들어온 이후에 개인정보 수정을 알려주는 게 훨씬 저희가 편리하잖아요? 왜냐면 말 10번 할 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아마 요거를 6학년만 체킹을 해서 내가 안내를 하면요. 개인정보 수정 때문에 학부모한테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한 30번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학년 애들의 전 학년은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2개 체킹을 해놓을 거예요. 제 학급에. 우선은. 학기 초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학급 수정을 해서 바꿀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저는 초반에 이전화 받는 게 조금 고통스럽고 그리고 말 10번 하는 게 귀찮아서 얘를 2개를 체킹을 해놓고요. 2개를 체킹을 해놓고 수강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제가 실시간 쌍방향 할 때 아이들 각각 정보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줌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대상학교 학년을 수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기 초에 조금 말하고 뭐 잔소리하는 거를 조금 줄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 6학년 체크할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그리고 이수 기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가 간혹 애들 1년 끝나고 이수 완료를 했었을 때 뭐 인증서처럼 이렇게 뭐가 팝업이 뜨고 막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근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여기서 뭐 평가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실 건 아니고 그때그때 보조장부로만 쓰실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나이스에 탑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보조장부로 쓰니까 요걸 대충 쓸 겁니다. 그냥 50, 50 쓰고요. 이수 유형은 그냥 둘 중 하나만 충족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체킹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걸 어떤 방식으로 쓰시냐. 그러니까 나이스보다 난 얘를 비중을 둬서 이걸로 픽스 시키겠어.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등교 방식도 바뀌고 이러니 이걸로 완료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대충 작성합니다. 대신에 체킹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필수 체킹 항목이라서 꼭 요거 퍼센트 점수 넣으시고 체킹 하시고 그리고 부담임 지정을요. 이 부분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미리 세팅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지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선생님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전담 선생님들을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체킹을 하셔도 돼요. 미리 세팅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미지정으로 놔두시고요. 나중에 학급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시면 이 상태로 학급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이 부분까지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는 채팅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20초만 기다리고 넘길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학급 개설 신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세팅이 됐으면 여기 밑에 있는 학급 개설 신청으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어제 테스트를 하다가 멘붕이었어요. 아, 애들도 정보 수정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그러면 엄마들도 빗발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뭘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아침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편해지려면 이걸 다 체킹할까? 근데 다 체킹하면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 6학년만 체킹을 해두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저는 제 몸이 편할 것을 지향을 하니 이런 방법이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메인으로 오실 거면 여기 이약스토어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이약스토어 요 로고를 체킹을 하시면 바로 메인 화면으로 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방금 전에 저는 2021학년도 상원초 6학년 1반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지우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제 학급에 들어왔습니다. 요 화면까지 보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담임 지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전담생님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세팅한 학급 정보 수정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학급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요 버튼이 있어요. 학급 정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바로. 네네네. 그리고 편리해진 게 학급이 여러 가지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름 꺽쇠 표시를 누르시면 제가 관리자로 되어 있는 학급들이 쫙 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탭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은 부담임 지정은요.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생 명수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똑같은 화면으로 가고요. 여기 가시면 부담임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임 추가를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호초등학교 되어 있는 그 선생님들이 써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추가. 맨 밑으로 오셔서. 그리고 밑으로 추가된 부담임 돼 있죠. 그리고 부담임 지정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부담임이 추가가 됐고요.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면 나의 학급 들어오시면 어딨냐 여기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는 0명이었는데 빵명이었잖아요. 근데 부담임이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부담임 추가가 버튼이 돼요. 그러니까 학급 안에 있는 학생, 학생의 승인대기 또는 학생의 수강 취소, 부담임, 학급 정보 수정 등은 나의 학급이 여기 있는 이 네모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더 얹어서 방금 전에 테스트 계정으로 학생 계정을 저희가 만들었죠. 그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테스트 계정도 테스트 계정인데 또는 이학스토어에서 학생 계정을 일괄 발급하셨을 때에는 이 방법대로 불러내게 하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그리고 학급 학생 배정 버튼 요걸 눌러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크게 했죠. 네, 줄여서 보시면 초등학교고 학년은 아까 제가 몇 학년을 했을까요? 6학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검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홍길동이라고 했잖아요. 홍길동. 학교명이니까 상원초고. 홍길동. 보통 엄마들 아이들 이름 홍길동을 안 지으니까요. 네. 왜 없죠? 얘 한 번씩 로그인 해줘야 돼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학급 그 학생들 넣으실 때 선생님들 요거 한 번씩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만든 계정을 조금 찾고요.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전에 요 학급 명부 있잖아요. 요걸 하나만 로그인을 시켜볼게요. 에듀넷 계정이고요. 에듀넷을 발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 복사하시고 비밀번호 똑같이 또 복사하시고 로그인 한번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뜨죠? 홍길동 학생. 그리고 나서 한번 불러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불러지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수강 신청을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려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학급을 눌렀어요. 개설된 학급은 없고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얘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학급 찾기를 눌러요. 그러면 지금 6학년에 지금 만들어진 학급방들이 쭉 뜨죠. 그러면 6학년 일반 있어요. 그럼 수강 신청. 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가서 수강 승인을 해줘야겠군요. 그러면 얘가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담임 계정으로 들어와요. 여기 보면 승인대기 떠있죠. 승인대기를 클릭해요. 그럼 홍길동 1번이 지금 수강 신청을 했죠. 얘를 체킹을 하고 수강 승인을 해요. 불러내기를 하실 거면 한꺼번에 불러내기 하실 거면 아이들 한 번씩 로그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테스트 계정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요. 부다님 지정했고, 이제 이 상태에서 학급을 둘러볼 거예요. 우리가 학급 기능을. 자, 이번에는 개설된 학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조금씩 얹어볼게요. 우선은요, 나의 메인 학급이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나의 학급을 클릭해서 들어가셨을 때 보셨잖아요. 운영 학급이 쫙 떠요. 그러면 운영 학급이 쫙 뜨는데 그 학급의 학습 기간이 끝나면 종료 학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수증, 뭐 출력, 강좌, 복사 이런 것들이 된대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학급 메인 화면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학급 정보 수정도 여기서 되고 학급 정보 수정이 여기서 되고 처음에 만드셨던 요 화면들 여기서 그때그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수강 신청을 할 때에는 이 전년도 학년하고 현재 학년하고 두 개를 체킹을 해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검색 그 정보 수정을 하진 않는 애들도 그 학급이 보여요. 학급 찾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학급 찾고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이 대상학교 학년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들을 누르시면 학생 승인대기, 수강 취소, 부자님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